와,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막이다. 오늘 썰은 바로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막입니다. 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오늘은 곤충 썰 7탄입니다. 7탄. 벌써 7탄이에요? 사마귀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3탄, 5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넓적배 사마귀 한번 했고, 네. 항라 사마귀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핫하죠, 사실 이게. 핫하죠.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 아, 이름도 길다. 아이고, 이름도 길다. 그런데 이걸 왜 찍느냐? 사실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는 외래곤충이다. 어떻습니까? 확실한 외래곤충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번엔 네. 확실합니다. 네.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는 외래곤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군지 아시죠? 이제 중갈농장 김영훈 대표님입니다. 우리나라 사마귀 하면 중갈농장이죠. 그런데 이게 외래종이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 애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정착 단계입니까? 뭡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서 이미 몇 년 묵은 알집들이 발견되는 걸 봐서는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유입됐는지 그거부터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좀. 어떻게 유입됐을까요? 자, 일단은 이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는요, 원래 중국에서 사는 사마귀입니다. 중국. 네. 그런데 한 2010년대 후반인가 2010년대인가 보면은 일본에서 외래종 사마귀가 들어와서 막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혹시 이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들어와서. 일본에 먼저 들어왔구나. 그렇죠. 일본에는 어떻게 들어왔대요? 일본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조사했는 바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수입해온 빗자루에 이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 알집이 붙어 있었다 이거죠. 빗자루에.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빗자루를 사서 같이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 쌀이 빗자루 이런 거 많이 사지 않습니까? 많이 사죠. 네. 특히 그 사차 이런 데서 많이 쓰고 그렇죠. 여러 군데서 많이 쓰죠. 네. 예. 그런 빗자루에 붙어서 들어왔는 일본의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이제 뭐 계속해서 퍼져나갔죠. 한국에는 뭐 이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있었구나. 그렇죠. 제가 2010년대 초중반에 국립생물자원관에 가서 이제 메뚜기로 유명하신 모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과연 이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는 한국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일본에는 퍼졌으니까 네. 사실 뭐 쌀이도 많이 들어왔다 우리나라도 수입을 한 나라니까 그렇죠. 당위성이 있네요 좀. 네. 박사님께서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무슨 공원이나 뭐 어떤 이런 걸 조성할 때 네네.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다 생산해서 나무를 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나무조차도 여기서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나무에 알집에 딸려 들어왔다. 네. 라는 말도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제가 이제 양재에 보면 꽃시장 있지 않습니까? 양재 꽃시장에 갔는데 그 외국에서 들어왔는 꽃에 사마귀 알집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인지 여기서부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꽃시장에 있는 꽃들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저렇게라도 검역이 생각만큼 그렇게 촘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크고 가지도 많으니까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도 그냥 나무 가진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서 아마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그럼 해피님은 붉은 가슴 넓적배 사마귀 있는데 왜 붉은 긴 가슴이라고 했는지 도대체가. 자, 일본에 처음에 이 외래종 사마귀가 발견됐을 때 가슴을 보면은 이 가슴 밑부분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사마귀를 아카무네
이 붉은 가슴 사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넓적배 사마귀 짜리몽땅한 등가슴, 이제 넓적배 사마귀는 가슴이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넓적배 사마귀랑 다르게 가슴이 기니까 우리가 일본 따라하는 것도 싫고, 네, 일찍한 것도 네, 특징을 살려야 되니까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랑 잘 붙였네. 이름 붙이지 않았을까. 이건 잘 붙였네. 네. 아, 그렇지. 일본에서 붉은 가슴, 우리는 붉은 긴 가슴이지.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위례종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지난 그때 그 썰전에서 얘기했지. 네. 그 넓적배 사마귀가 네. 이제 약간 귀화와 우리 또짝이 이제 섞였다고 하는데 네네. 이 녀석들이 지금 거의 무종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사실은 더 센 놈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크기가 거의 넓적배 사마귀는 5cm에서 6cm 정도인데 붉은 긴 가슴은 7cm에서 8cm 정도니까 왕사마귀 다음으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의문이 드네요. 네. 아이, 우리 그 곤충 친구들 좋아하는 과연 왕사마귀와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 생각은요. 네, 같은 비슷한 덩치라고 생각했을 때. 비슷한 덩치면은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더 강합니다. 아유, 그런데 아유. 왕사마귀는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 큰 왕사마귀들은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한테 됐어. 사냥당하진 않겠지만 됐어. 이제 중간이나 평균치들은 사냥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생태에 약간 영향을 미치겠네요. 실제로 일본에서 나왔는 논문들을 보면은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퍼지면서 넓적배 사마귀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논문도 있어요. 아, 그러면 네. 넓적배 사마귀와 네.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사는 환경이 좀 비슷합니까? 그렇죠. 아하. 지난번에 아하. 넓적배 사마귀 방송을 했을 때 넓적배 사마귀들은 이 화렵수나 관목 위주로 산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는 이 화렵수에 삽니다. 아, 일단은 겹치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직접 보고 잡고 관찰했는 바에 따르면은 화렵수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식 겹치네. 환경도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넓적배 사마귀가 좀 위험하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그러면 네. 현재 지금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전국 거예요? 전국구는 아니지만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는 발견 사례가 아직 없어요. 아하, 좀 네. 다행이네. 한반도 내에서 음. 보면은 이제 사장님이 그 전에 다니시던 뭐 경상도 쪽 이제 작년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쪽에도 발견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낙동강, 자원강 바로 앞에 거기도 그렇죠. 있죠. 예. 네. 뭐 그쪽도 있고 당시에는 그 전라도 쪽에만 열심히 2018년 18년에 처음 발견됐거든요. 18년에 처음 발견되고 19년, 20년 열심히 돌아다닐 때 전라도만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이 만천에도 자주 찾아오시는 이제 김건혁 씨, 김건혁 씨가 그 강원도 캠퍼스에서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를 발견한 거예요. 아, 그 김건혁 씨가 얘기하면 안 돼요. 김땡땡. 김땡땡. 예. 네, 삐 처리해 주십시오. 예. 네네. 그분이 네. 강원도에서 학교네. 네, 학교에서 춘천이잖아요. 오호. 춘천에서 우리는 열심히 전라도를 찾고 있는데 오호. 춘천에서 이게 수컷이 발견된 거예요. 이야, 그러면 이것도 거의 이제 전국구로 이제 그렇죠. 곧- 아. 퍼져나가지 않을까. 넓적배 사마귀도 이만큼 퍼져나갔으니까 근데 얘들도 내가 알기는 이게 네네. 2018년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퍼질 수가 있어요? 사마귀가? 이미 제가 2019년에 이 채집을 가봤을 때 네. 이미 3년 정도 묵은 알집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워낙 개체수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네. 안 발견됐다가 이제 퍼지면서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이후 여단입니다. 네네. 지금 신기하게도 네. 사마귀만 네네. 사마귀는 사실 뭐 넓적배 사마귀는 좀 오래됐으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마귀가 새로 늘었단 말이죠. 네네. 사실 사마귀는 유해곤충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죠? 식물을 가해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네.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혹시, 네네. 혹시, 네. 혹시, 네. 어떤 사람이 네. 인위적으로 네. 이거 갖고 들어가서 네. 한 게 아니냐? 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 얘기도 많고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거 이제 사실 유일하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절지류 다 들어오는데 곤충만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참 사막이라도 좀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인위적은 아니고요. 아니고 어디에 어떤 사막이 알집에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느니 이참에 깔끔하게 우리나라에 서식하기 어려운 10개 지방의 멋진 사마귀 정도는 좀 배경을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곤충 썰은 사마귀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하죠.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와 키우는 방법 안 했잖아. 키우는 방법 한번 좀 주세요. 조언. 멋진 조언. 멋진 조언이라 일단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는 한국에 있는 다른 종보다 더 기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왜? 잘 죽어요. 왜?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이게 원래 특성인지 근친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소화불량이 되게 잘 걸려요. 그래서 장이 막혀서 죽고 알이 꼬여서 죽고 이제 배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기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도 보면은 정말 그 인간이 출산을 하듯이 정말 알을 큰 거 하나를 짜내가지고 한참 걸려서 짜내가지고 그렇게 알집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알집 받는 것도 좀 까다롭고요. 야, 외적이 많네. 네. 근처에 영향이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요. 짝짓기를 잘하더라고요. 암컷과 수컷을 놔뒀는데 둘 다 짝짓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질 않아. 네. 다행인 거예요. 아니면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다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충갈농장 김영훈 대표님과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자, 앞으로 김영훈 대표님이 더 좋은 썰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곤충 썰 7탄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는 외래종이다 였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